적벽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비가 어떻게 이 세력을 좀 이렇게 유지를 해서 삼국의 하나인 총나라를 세우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로 유비가 형주라는 참 기름지고 굉장히 중국의 그 전략적으로 가장 중앙 부분 형주를 어떻게 하든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도무지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세력으로 어떻게 여기를 차지할 수 있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갈량을 얻어서 적벽 대전이라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이 물에서 건져지고 난 다음에 이 보따리를 어떻게 차지했냐라는 거죠. 이 종잣돈이 바로 이 형주입니다. 오나라의 손권과 주유가 맨날 유비한테 형주 내놔라. 우리 빌려준 형주 내놔라. 내가 빌려줬잖냐. 내놔라. 언제 내놓을래? 라는 요구를 계속 받아요. 그러면 왜 유비는 이렇게 돈 빌리고 이게 뭐라 그러나 빚쟁이처럼 네. 시달려야 했었는지. 그럼 이 땅이 원래 오나라 땅이었나?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왜 어떻게 이게 우격다짐으로 앉아 있을 수 있었는지. 돈 안 주고 버틴 거잖아. 네. 그 계속 유비가 미안해해요. 자, 촉서 선주전, 유비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벽대전의 연장으로 이 여세를 몰아서 남군까지 조조군을 추격했다. 예, 유비와 그 오군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남군이 바로 그 형주의 일부예요. 유표의 아들 유종이 그것을 이어받았는데 조조가 내려오자마자 바로 항복해버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 힘 들이지 않고 형주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은 형주의 완벽히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조조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적벽에서 조조를 깨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동쪽으로는 형주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나라는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겼으니까 빨리 배져야죠. 물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 한쪽이 바로 형주를 먹는 거였습니다. 그 형주의 일부인 남군까지 추격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유비가 유표의 본처의 아들이 그 사람을 올려가지고 그 명목분인 정부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형주 자사로 임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주의 주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명목상으로. 자, 그 다음에 남사군을 정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사군? 예. 형주의 맨 아래쪽 남쪽에 큰 도시가 4개가 있어요. 무릉, 장사, 계양, 영릉. 그래서 그렇게 점령을 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전만 보면 유비가 뭐 다 한 것처럼 나와. 그러나 진수삼국지 전체에 보면 오주전에 손권전에 보면 계속 내놓으라. 그 연희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손권전을 가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자, 오주전 주유와 조인이 대치한 지 1년쯤 지나서 어쩌고 저쩌고 조인이 달아났다. 성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권은 주유한테 남군 태수로 임명하고 유비는 형주 목을 맡아서 어디에 주둔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조조의 기록에 보면 유비는 형주와 강남의 여러 제군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근거지를 얻은 거죠. 결론적으로 유비는 그걸 차지했어요. 그러나 약간 일관성이 있습니다. 오나라의 기록들 있죠. 오주전, 그러니까 손권전, 그다음에 주유전 이렇게 보면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 조조를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어영부영하다가 유비한테 뺏긴 게 된 것이고 나머지 위서나 촉서는 보면 어떻게 하든지 유비가 자기 힘으로 거기에 눌러 앉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유비가 돈 빌린 사람처럼 이렇게 안절부절 못했느냐. 원인이 뭐예요? 노숙전에 나와요. 노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경. 그 사람은 누구냐면 주유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총사령관이 되는 사람이에요. 되게 우수한데 삼국지나 연희의 모든 평을 통틀어서 아주 인자한 사람으로 나와요. 훌륭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그 군사적인 기백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 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비가 손권을 아련하고 형주를 자기가 좀 관할하겠다고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반대했는데 노숙만이 자기만이 유비한테 땅을 좀 빌려주고 같이 힘을 합쳐서 조조에 대항하자. 요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좀 의문이 해결되죠. 그렇네요. 예, 분명히 손권이 더 차지할 수 있었는데 노숙의 그거에 의해서 유비한테 좀 빌려줘서 얘 유비 좀 키워가지고 같이 대항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손권전에 나옵니다. 익주를 차지했을 때 형주 돌려준다고 했는데 왜 안 돌려줍니까? 라는 문장이 딱 나와요. 그때 유비가 또 막 변명하는 게 나옵니다. 저쩌고 양주까지 차지하면 제가 드릴게요. 뭐 이런 게 나와요. 자, 요거에 대한
연의를 좀 덧붙여주겠습니다. 네. 요게 재밌어. 그렇죠. 요게 재밌습니다. 자, 주유가 그 적벽대전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당연한 듯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형주로 쳐들어갔어요. 사실 북쪽은 손권이 맡고 이 동쪽은 주유가 맡았던 겁니다. 주유가 막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제갈량이 물어요. 그때 보면 주유의 직책은 도독이었습니다. 아니, 주도독께서는 이거 진짜 다 드시려고요? 이렇게 나와. 그 유비가 이제 근거지를 마련했었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혹시 저거 내가 먹을 수 없을까? 유비하고 제갈량이. 네. 주유가 알거든. 저거 먹게 해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걸 먹어야 오나라 더 커진다는 거 아니까. 자, 그런 주유한테 제갈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드시다가 좀 제대로 못 먹으면 네. 저희가 좀 먹어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주유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 있게 얘기했겠죠. 오케이. 맞습니다. 100% 자기가 먹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제갈량은 옳다구나.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 주도독이 다 못 먹으면 그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노숙이 물어요. 주유한테. 괜히 안 해도 될 약속을 왜 하냐고. 주유가 자신 있게. 저거는 그냥 쑥 넘어와요. 형주의 그 조조 세력은 주력이 강릉에 있었습니다. 조인. 예, 자효가 거기 있었습니다. 조조가 걔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해요. 주유가. 그런데 금방 넘어갈 것 같았는데 근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강릉 옆에 조그만 성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릉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이릉. 예. 본성 외에 지성 같은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병사를 좀 옮겨놓고 서로 돕는 형세로 만들어놨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 방비를 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유가 가서 공격을 하는데 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어떡하지 막 공격합니다. 진짜 천신만고 끝에 주유가 화살 옆구리에 맞아가지고 완전 중상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당하면서 겨우 해내요. 근데 정말 죽을 고생했지. 주유가 막 죽다 살아요. 진짜 피를 토하고 막 금창이라고 창상 찔린 상처가 자꾸 터지고 막 그런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주 좀 치명상을 입었던 거예요. 사실은. 겨우 이겨요. 그래서 다 치고 이제 성만 들어가면 돼. 야 이제 다 끝냈다 들어가자라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군이 아닌 이상한 깃발들이 막 있는 거야. 네. 저 뭐야? 딱 봤더니 조자룡이 있는 거예요. 조자룡이 그 성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인이 주유하고 싸우다가 겨우겨우 막아내다가 전력이 작았으니까 하다가 안 돼서 도망을 가요. 그 기간이 5주 전에 1년 대치했다가 나오니까 1년 동안 막아내다가 도망을 간 겁니다. 후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유가 이제 차지하러 갔더니 유비군이 그냥 싹 차지해버린 거예요. 열받겠다. 열받죠? 야, 너 뭐야? 빨리 안 나가? 야,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투자한 게 얼만데. 그렇지. 이거 조자룡이 성이 비어가지고 추도덕이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길래 저희가 차지했습니다. 더군다나 염장까지 질렀네. 염장까지 지른 거지. 와! 그러면서 그 아까 다쳤던 상처 있죠. 네. 그게 터져가지고 또 이렇게 기절을 하고 이런 게 나와요. 혼절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저 성 말고 더 큰 성. 그러니까 아까 강릉보다 더 큰 성이 있다 그랬죠. 양양이나 그 형주성 이런 데다 빨리 가서 부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저거 치자. 라고 했죠. 그래서 막 달려갔어. 형주성으로 달려갔더니 장비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야, 너 안 나와? 아니 여기 비어 있길래 그 주도덕이 그 좀 보니까 힘에 좀 붙이는 것 같길래 저희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 저기 양양이라도 빨리 차지하자. 막 달려갔어. 또? 예, 달려갔어. 누가 있겠어? 관우가 있네. 야, 안 나와. 그랬더니 또 관우가 또 뭐 합니까? 아니 그 힘이 굉장히 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없길래. 그렇죠. 네. 썩거지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 또 기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나오는 거죠. 저거 쉽게 먹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연락의 혼전 중에 양쪽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속 차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연희에는 숟가락 딱 들고 있다가 그렇죠. 숟가락 탁탁 얹으면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주유가 제일 열받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주유가 상처가 덧나서 일단은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송건이 좀 주유 보고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겸사겸사 후퇴를 해요. 이때부터 유비가 거기를 깔고 앉아가지고 안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야, 참 연희 잘 썼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주유 바로 밑에 노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형주와 이 오나라, 유비와 주유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말로 계속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제갈량 덕택의 주요성을 차지한 것이 형주의 반 정도를 점령했다고 차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뭐냐?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개. 남쪽 사군 네. 4개 도시가 있다고 했죠. 네. 요거를 점령하는 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그 4개가 딱 보면 뭐가 맞아떨어져요. 오.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 네. 이렇게 하면 4명이죠. 이게 넷이서 하나씩 차지합니다. 오. 그러니까 처음에 유비라는 총사령관이 하나를 차지를 해요. 그 영릉이란 곳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수가 유도라는 사람인데 여기에 좀 재미있는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정사에는 안 나온 인물입니다. 형도영이라는 장수가 하나 나와요. 이 장수는 10,000명을 대적해요. 천하 제일 장수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 조자룡이 쳐들어오니까 네. 나갔다가 한 방에 박살이 나요. 형도영? 예. 큰 도끼를 쥐고 싸웠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딱 잡혀가지고 야 너 죽을래? 내가 풀어줄 테니까 가서 다들 단념시켜라. 이렇게 해서 풀어줍니다. 오. 자룡이가? 예. 오. 제갈량이 풀어준 셈이죠. 오. 맞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형도영이 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항복을 시켰다라고 꾸미고 유비군이 그런 줄 알고 무방비로 들어오면 그때 공격해서 이깁시다. 이렇게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머리를 짜. 이것도 이제 그 동네 모사들이 짜는 거지. 네. 너무 동네를 무시하나? 그런데 뭐 당연히 제갈량은 다 알겠죠. 얘가 가면 무슨 짓 할 거라는지 대충 아는 거니까. 딱 대비하고 갔다가 그 모조리 이제 그걸 때려잡아요. 이때 형도영은 조자룡한테 한 방에 죽습니다. 천하 제일인 그렇죠. 형도영이? 네, 천하 제일이라고 그러니까. 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3개가 남았죠. 네. 유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는 계양인데 누가 갈래? 이렇게 했더니 서로 또 가겠다고 난리야. 서로. 이때 붙은 사람이 누구냐? 장비하고 조은이 서로 가겠다고 난립니다. 거의 뭐 주먹다지 발판이야.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네. 제비 뽑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조은이 이겼어요. 오. 왜냐면 그 전에 야 조은 가라라고 했는데 장비가 못하겠다. 내가 가야 된다. 막 빡빡 우겼던 겁니다. 그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래도 조은이 된 거예요. 그 조은이 자 뭐 몇 명 데리고 가 그랬더니 장비가 나는 3,000명만 줘도 돼. 조은이 저도 그럼 3,000명만 데려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유비가 장비한테 야 너 이렇게 제비 뽑기까지 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좀 이렇게 야단쳐서 보내고 자룡을 보내요. 태수가 조범이라는 사람인데 네. 자룡한테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해보니까 성이 같네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 또 그 동네도 학연지은 따지는구나. 그렇죠. 예. 맞추다 보니까 조범하고 조운이 동갑입니다. 그런데 생일이 조운이 2달 빨랐던 겁니다. 그래서 조운이 자룡이가. 형이 되고 조범이 동생이 된 거예요. 연기 바로 맺었네? 바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뭐 동생 아우 이렇게 좋았어. 좋은데 조범이 밤늦게 이제 되니까 여자를 하나 불러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답니다. 네. 근데 이 여성이 술을 막 따르고 조자룡이 어이구 누구신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범이 얘기합니다. 이분은 저의 형수 되십니다. 네? 형수. 그래서 조자룡도 바락 화를 내요. 네. 그런데 조범이 설명을 해요. 아,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 과부. 그렇죠. 이제 미망이 있는데 항상 제가 제가를 하라고 권해드리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신다. 형수께서 제가를 하시려면 조건을 거셨다. 첫 번째는 영웅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 기상이 좋아야 되고 뭐 정의로워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용맹이 뛰어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딱 봤더니 형님이. 그렇죠. 조자룡 형님이 딱인 것 같다. 그래서 형수님도 이렇게 나오신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틀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아무튼 그랬는데 조자룡이 막 화를 내요. 막 욕을 막 해. 조범도 아니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할 건 뭐냐고. 이제 아까까지 형님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조자룡이 너무 화를 내니까 반말을 했습니다. 조자룡이 때려 눕혀버려요. 그리고 가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비군이 이제 옵니다. 유비가 오죠. 네. 그렇게 와서 이제 조범을 묶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범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나름대로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다 듣더니 아 자령 네가 너무 했네 이렇게 된 거죠. 기회에 그냥 뭐 장관을 들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하가 어지러운데 처자식이 없는 게 무슨 걱정입니까? 대장부가 네. 남자가 천하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근데 명예라면 모르겠지만 뭐 처자식 그딴 게 무슨 뭔 소용이냐? 난 그런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이야.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비가 야 자령은 진짜 대장부다. 예. 그렇게 해서 4개 중에 2개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거는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장비. 그렇죠. 아까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장비. 그렇죠. 장비가 가서 쉽게 얻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 태수보다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지금 보니까 그냥 항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 태수가 금선이라는 태수인데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비한테 덤볐다가 후퇴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배반한 애가 그 성문을 잠궈버려. 그래서 금선은 뭐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성을 차지해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장사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제갈량이 제갈량은 참 야갔어. 저 위에 그 아까 양양을 지키고 있었죠. 관우한테 편지를 보내요. 제갈량이. 예. 자룡이 개양을 먹고 장비가 무릉을 먹었습니다. 요 하나 남았는데 운장께서 해보실란가? 이렇게 딱 보내요. 또 지기 싫어하는 거의 그 지기 싫어하는 것에 관한 그 반응은 거의 초딩 수준이에요. 관우가. 그렇죠. 자존심 또 그렇죠. 세잖아.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휙 와가지고 뭐 쟤네들 3천? 저는 500만 주시면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가요. 장사태수 한현은 밑에 2 장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장수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좀 우수한 장수 2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황충이에요. 황충은 누구냐? 나중에 제갈량이 입촉을 해서 5호 장군 5명의 호랑이 같은 장군에서 그 임명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관직을 쭉 임명합니다. 거기에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운 이렇게 놓을 정도로 훌륭한 장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우가 여기를 점령하러 갔더니 황충이 나온 겁니다. 한현은 뭐 아래 사람들이 저 황충이 있으니까 충분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황충은 그 굉장히 나이 많은 노장군으로 나옵니다. 이때도 이미 늙은 걸로 나와요. 6순이 넘었다라고 연의에 나옵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황충의 나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연의 묘사되기를 황충은 명궁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활을 정말 진짜 백보 밖에서 버들잎을 맞출 정도로 활을 잘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우가 나갔는데 황충이 나타난 거예요. 500명 데리고 갔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야. 네. 그래서 또 먼저 딱 나타나면 또 대장끼리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붙었는데 관우하고 막상막한 겁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관우는 엄청 잘 이겼었어야 돼. 그렇죠. 알량무추를 그렇게 뱄기 때문에 황충 같은 이 동네 장수가 나타나면 이때는 동네 장수인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타나면 한 방에 끝냈어야 되는데 결판이 안 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붙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붙었는데 막 싸우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황충의 말이 하여튼 뭐 다리가 부러졌나 뭐 그래서 말이 바꿔껴가지고 황충이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죽이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관우가 죽이지 않아. 왜? 페어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 또 그런 것도 따지나요?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또. 그래서 죽이지 않고 말을 바꿔서 타고 오라.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붙는데 아무튼 결판이 안 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장사태수 한현은 굉장히 속이 좁은 인간이었답니다. 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본 거야. 그 다음 날 나가서 또 싸우는데 황충이 지는 척하고 도망을 났어요. 관우가 막 쫓아가는데 황충이 갑자기 돌아서서 활을 당깁니다. 그러면 사실 가까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황충은 명궁이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관끝만 맞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우가 흠칫 어이구 이러면서 돌아갔겠죠. 그러면서 관우는 알죠. 1대1 됐네? 그렇죠. 관우는 아는 거지. 그렇지. 일부러. 이 화살은 분명히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봐준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당연하죠. 어제 봐줬으니까 나를 그렇지. 봐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한현이 황충 보고 쟤 묶어. 쟤빨 포박해. 그래서 야 목을 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회를 날려버려서 왜 그랬을까? 이 의심 많은 놈이. 혹시 내통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그렇죠. 오. 서로 짜고 저 새끼들이 그렇지. 황충 너 나 배반하고 저기 투항하려고 너 지금 쇼하는 거지 이렇게 된 그렇지. 겁니다. 네. 그래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장수가 나타나서 한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황충을 살려줍니다. 평소부터 굉장히 안 좋은 고울 수령이었습니다. 안 좋은 태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훌륭한 장수까지 죽이려고 하니 그렇지. 자기가 죽여버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관우한테 항복을 합니다. 오. 유비한테 내주는 거죠. 그래서 유비가 들어옵니다. 유비가 들어와서 이제 오자마자 그 황충을 모시려고 해요. 오. 왜? 훌륭한 장수니까. 그렇죠. 동네 장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메이저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 뭐 이렇게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우리 편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그 한현의 목을 치고 네. 황충을 구했던 그 장수도 옵니다. 그렇게 왔는데 제갈량이 딱 보자마자 황충 옆에 있는 저놈 끌고 가서 목을 베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비가 말려. 아니 왜 그래 지금 이렇게 얘 때문에 돼서 항복한 거야. 저 공은 한 사람인데 순장 줘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갈량이 뭐라 그러냐면 네. 저놈 배반할 상입니다. 반골입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쳐요? 치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뭐야? 유비가 말려서. 오. 왜냐면 지금 당장 죄가 없는데. 오. 이 장수의 이름은 위연. 위연. 위연이란 장수입니다. 위연은 굉장히 우수한 장수입니다. 머리도 좋고 무용도 뛰어나요. 제갈량이 죽고 난 다음까지 활약을 합니다. 배신 안 하고? 배신하는 걸로 나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복선을 깐 거예요.